먼저 단기 집중 표지 현재를 보면 매드즈의 퀸과 시저와 저지는 그들이 현재에서 사용하는 과학이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편으로 넘어와서 어떤 나레이션이 울리는데요. 이것은 베가펑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단기 집중 표지 현재 이후에 본편에 바로 단기 집중 표지 현재의 이야기를 넣는 지난 25년간 없었던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과거 매드즈의 함선에는 평화라는 의미의 파시피스트가 적혀 있었고 베가펑크는 복제인간을 인류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드즈가 활동했던 당시에 최초의 복제인간이 있었고 그 복제인간 1호가 미스 버킨의 복제인간인 스튜시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단기 집중 표지 현재의 이 여자는 스튜시가 아니라 전 칠무회인 에드워드 위블의 엄마이자 자칭 흰수염의 아내이자 전 록스의 적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미스 버킨이 흰수염의 아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위블이 흰수염의 클론일 확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선을 살짝만 비틀면 되죠. 에드워드 위블을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령을 듣는 클론으로 볼 수 있고 그의 몸에 있는 살을 꼬맨 흉터를 수리하거나 개조한 흔적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매드즈가 해체된 시기가 록스의 적단이 있을 때의 시기라면 다시 말해 미스 버킨이 매드즈에서 해체된 이후 록스의 적단에 합류한 것이라면 미스 버킨은 록스의 적단에서 흰수염의 혈통인자를 뺐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혈통인자는 その時ベガパンクが成した偉業こそ生物の血統因子の発見。こいつは一歩間違うと神の領域に達する。いわば生命の設計図の発見だった。 매드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숭고한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원피스 세계관의 한 획을 그은 흰수염에게 여자 문제를 뒤집어 씌운다는 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위블은 흰수염의 클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제인간들은 인류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 감정을 갖고 인간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복제인간인 스튜시가 저번 화에서 베가펑크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스튜시가 루치까지 재운다면 이것은 현재의 이지스제로인 스튜시가 세라핌의 권한을 갖고 있기에 내체의 세라핌 권한도 베가펑크 쪽으로 돌릴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아직 적군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 우연이란 상황을 넣을 리가 없기에 저는 현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건 CP와 해적을 혼란스럽게 하여 정부의 섬을 탈출해야 할 훗날 어떤 스토리 전개의 연결고리인 카리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스튜시가 베가펑크의 아군이었던 것을 보니 시작한 지 11화 만에 휘몰아치는 에그에 대해서는 전개의 예측이란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휘몰아치는 에피소드에서도 오다는 하나의 장치를 합니다. 에그헤드는 다른 섬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섬의 전체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이죠. 섬의 전체 그림에는 영구층인 거대한 랩페이지가 보이는데요. 랩페이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가 적혀 있다는 것인데요. 랩페이지에 적혀 있는 숫자는 화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뀝니다. 이것을 퍼센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루피네가 에그헤드를 돌아다니는 1064화에서는 68%, 공백의 100년과 오하라의 과거 회상을 하는 1066화에서는 66%, 1067화에서도 66%, 이지스제로가 에그헤드에 입항하고 쿠마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다음화인 1068화에서는 72%가 됩니다. 그리고 오다는 쿠마가 레드라인에 도착하는 1071화에 바로 다음 컷에 100%가 된 것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도 여전히 100%이죠. 솔직히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찾지 못했지만 쿠마가 레드라인에 도착하자 100%가 된 것으로 보아 어쩌면 에그헤드는 베가펑크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검은 수염만큼이나 서사가 풀리지 않은 쿠마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함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바로 쿠마의 기억의 조각이 되는 것이죠. 쿠마의 이야기로 들어가보면 연구실의 기억의 조각으로 쿠마의 회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여기서 이 기억의 조각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쿠마가 자신의 기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베가펑크가 이것은 쿠마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형체가 없는 것을 형상화하는 능력이
쿠마의 악마의 열매 능력인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쿠마의 능력은 두 개입니다. 악마의 열매로서의 능력, 그리고 종족으로서의 능력. 본의의 대사를 근거로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만드는 능력이 쿠마의 종족의 능력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이번 화에서 어떤 장면이 이해가 갑니다. 본인은 쿠마의 딸입니다. 친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만약에 친딸이라 한다면, 그리고 무형의 능력을 유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어받았다면 베가펑크의 무형이라는 세월을 유형의 보석으로 만들어낸 장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만드는 능력이 쿠마의 종족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것인데요. 만약 이것이 종족으로서의 능력이 맞다면 이것으로 검은 수염의 비밀을 파헤쳐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에서 평범하지 않은 힘을 구사하는 것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과학이거나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거나 핵이거나 종족 특수성이죠. 검은 수염의 몸은 E형입니다. 普通の人間ならば絶対に無理だよい。だがお前らもよく知るようにティーチは少し違う。体の構造が常人と違って異形なんだよい。 이것은 과학에도 악마의 열매에도 폐기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종족 특수에 속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현재 공개되지 않은 유일한 종족이 쿠마의 종족이고, 특유의 흑갈색 피부와 곱슬머리와 발달한 상체와 빈약한 하체 같은 외형의 비슷함으로 인하여 검은 수염이 쿠마의 종족과 같은 종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검은 수염에게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검은 수염에게 있는 2가지의 비밀을 파헤쳐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잠을 자지 않는 것은 검은 수염에게 있는 무형의 수면력을 유형으로 바꾸어서 지우고 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악마의 열매입니다. 드레스로자에서 오다는 악마의 열매의 순환 과정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그립니다. 悪魔の実は同時期に同じものが2つ存在することはねえそうだ。だが実の能力者が死ぬとまた世界のどっかにその能力を秘めた悪魔の実が復活するらしい。そしてその実を食った者が新たな能力者になる。 여기서 능력자가 죽으면서 악마의 열매의 혼이 날아가고 그 혼이 어떤 열매에 정착하여 새로운 악마의 열매가 탄생하는 과정을 그렸죠. 여기서 보여지는 이 혼이 중요합니다. 만약 검은 수염이 능력자가 죽은 후에 무형의 혼이 날아가서 다른 열매에 정착하기 이전에 끼어들어 검은 천을 덮고 무형의 혼을 유형화한다면, 噂によると奴ら今能力者狩りに奮起しとる。どういうわけか能力者を殺しその能力を奪い取る術を奴らは持っておるんじゃ。黒ひげたちの狙いはより強い悪魔の実の能力。 죽은 자에게서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면 검은 수염의 2가지 미스테리를 풀 수 있고, 이 메커니즘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무궁무진하기에 악마의 열매를 2개 먹는 것과 같은 것도 자신의 혼을 유형화하여 나눈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통과 기억조차도 유형화할 수 있는 능력이니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쿠마와 검은 수염이 같은 종족이라면 보니가 그 녀석 때문이라고 말하며 何もかもあいつのせいだ。すぐに探し出してやる。行くぞ新世界。 검은 수염에게로 이어진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보니가 손 떼는 기억의 조각 속에 검은 수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답니다. 오다의 능력은 꾸준함과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 중에서도 오다의 필살기는 캐릭터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다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며, 오다가 독자들이 캐릭터에게 몰입시키기 위해 제일 자주 쓰고 제일 잘 쓰는 기술은 바로 과거 회상입니다. 보니가 이 기억의 조각에 손을 댐으로써 쿠마의 과거 회상이 시작된다면, 가난해 보이는 어린 시절에서 국왕이 되었다가 폭군으로 불렸다가 해적으로 전락하여 칠모해로 활동하면서 혁명군의 간부로도 활동하고 인격까지 제거당하며 파시피스타가 되고 2년간 밀집 모자의 땅에 배를 지키고 천룡인의 노예가 되었다가 인격을 잃고 기억을 잃었음에도 마리조아에 가기 위해 총포를 맞으며 레드라인을 기어 올라가는 쿠마의 처참하고 기구한 인생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旅行するならどこに行きたい？